미국 언론은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통상전쟁이라고 비판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북미 지역의 통합된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관세 부과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이 발효 직전 타협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제적 피해와 마약 펜타닐 유입 억제라는 조건을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 부과를 공약한 바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 멕시코,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발 관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라며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취임 전부터 관세 무기화를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명령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25%의 관세를, 중국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exico and Canada have never been good to us on trade. They've treated us very unfairly on trade. China has to stop sending fentanyl into our country and killing our people. 외교 문제에서 말을 아껴오던 중국은 이번 조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美方单边加征关税的做法严重违反世贸组织规则，不仅无益于解决自身问题，也对中美正常经贸合作造成破坏。 캐나다 역시 WTO 제소 방침을 밝히며 보복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불매 촉구 등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Tariffs against Canada will put your jobs at risk, potentially shutting down American auto assembly plants and other manufacturing facilities. 멕시코는 마약 거래를 막고 싶다면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시행하며 보복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관세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지목한 가운데 EU는 부당 관세 부과 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예상이 됩니까? 네, 미국이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국가의 맞대응을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외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GDP는 최대 0.69% 수준으로 감소하고 수출액은 65조 원이 빠집니다.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요.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생산 공장이 밀접해 있고 광물이 풍부한 캐나다에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등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공장 가동률을 좀 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철강 등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예고했는데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는 불확실한 입장입니다. 다만 철강의 경우 대미 수출 쿼터가 이미 축소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또 우려되는 건 2차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의 타격도 예상이 되죠. 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40%에 육박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또한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이 맞불 관세를 놓으면서 무역 전쟁이 장기화했고 2020년 1월까지 장장 22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이번에도 2차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 중국이 관세 맞대응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관세 적용국과 국제연대에 나서면 치포 반도체 동맹 때처럼 양국의 어느 한쪽에 편승할 것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로 꼽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중국 관세 60%를 예고했다가 10% 부과에 그친 점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대미 대응 역량이 커진 중국을 고려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일본은 대응이 빠릅니다. 정상회담도 이미 확정이 됐고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시바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을 언급할 만큼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선 방위비 인상과 같은 안보 이슈도 있지만 결국 관세 부과 등 경제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Well, he's coming in, next week. I don't know. He asked for a meeting and to speak to me, and I look forward to it. 일본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발빠르게 준비해 왔는데요. 한국의 경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외교 장관 회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진 불확실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산업계는 물론 정부 차원의 보다 빠른 대응도 절실한 시점입니다.